특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과 꽃 구경 명소, 선거 유세 장소, 부활절 종교 행사에서 인파가 몰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내내 50명 이내로 발생하였던 확진 환자 추이가 주말을 지나 다시 증가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 함께 힘을 보태야 할 때라고 강조드립니다. 매일 밝혀드리는 확진 환자의 규모는 그날의 환자 발생 숫자에 불과할 뿐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고 섣부른 예단을 하는 것은 경솔하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신규 확진 환자의 숫자는 며칠 전 실제 감염이 발생하였고 증상이 나타난 이후 진단검사를 통해서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실제 감염 발생이 확진 환자로 밝혀지는 데까지도 시차가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도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나타납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숨어있는 감염 요인이 어느 순간 결집하면 대규모의 집단 감염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이 폭발되는 것을 막고 남아있는 잔부를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끈기를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특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과 꽃 구경 명소, 선거 유세 장소, 부활절 종교 행사에서 인파가 몰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내내 50명 이내로 발생하였던 확진 환자 추이가 주말을 지나 다시 증가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 함께 힘을 보태야 할 때라고 강조드립니다.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동시에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 예방과 차단 활동을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생활 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의학, 방역 전문가, 인문사회학계,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가 참여하는 생활방역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학적 필요성과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가능성 등을 두루 살펴 생활 속에서 개인과 사회 방역을 실천하기 위한 지침을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생활 방역 지침은 코로나19와의 줄다리기 싸움에서 우리가 함께 실천해야 하는 새로운 생활 습관, 새로운 일상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오늘 회의 결과를 기반으로 마련된 생활 방역 지침안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의견을 내시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5일 해열제를 복용한 상태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검역을 통과하였으며 다음 날인 26일 거주지의 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입국한 해당 남성은 당시 특별 입국 절차 대상이었으며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한 검역조사와 진단검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입국 검역 당시 제출한 건강상태 질문서에는 증상 없음에 표시했으나 이후 역학조사에서 그 이전인 23일부터 기침, 가래,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천공항 검역소는 이번 사례에 대하여 건강상태 질문서를 고의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보아 검역법 위반 사유로 오늘 고발할 예정입니다. 스페인 재외국민과 가족 약 80여 명이 내일과 13일 두 차례에 나누어서 민간 특별 연결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스페인 재외국민의 안전과 우리나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단체로 입국하는 교민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번 달 1일과 2일에 입국한 이탈리아 재외국민과 동일한 국내 검역 절차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입국 후에 유증상자는 인천공항 내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무증상자는 별도로 마련된 임시생활시설로 이송되어 진단 검사를 받고 확진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14일간 격리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생활 방역의 지침을 만드는 것은 새로운 규범과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19가 우리 사회 또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친 영향이 여러 분야에 거의 모든 분야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으로 사람들과 만나는 방식, 함께 일하는 방식, 함께 공부하는 방식, 심지어 가정 내에서의 행동 방식도 아마 변화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들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관련된 대표적인 전문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사회의 기본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을 우선 구성을 하지만 좀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국민들께서 직접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생활 방역의 지침은 최종 완성형이 아닙니다. 늘 그 상황에 맞게 그리고 이행해 가면서 함께 다듬고 완성해가는 그런 진행형의 지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모든 분야, 사회복지계 또 이 다른 저희들도 좀 참여를 요청하셨었던 몇 분야가 있습니다만 다 함께 참여하기에는 인원이나 또 회의의 효율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야 해서 우선 이렇게 했고, 그러나 만들어진 지침을 가지고 저희가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각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